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부가 어제 발표한 전세 대책이 뻥튀기에 호텔 전셋집 대책이라는 이른바 듣보잡 대책으로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이진공 교수님과 함께 이 문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예. 어제 정부가 11만 4천 가구를 이렇게 임대주택 전세난 해결을 위해서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뜯어보면은 실질적으로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대책은 아무것도 없고 뻥튀기, 숫자만 나열한 거 이런 거 아니냐는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다가 우리가 고연히 정부에 대해서 꼭 한마디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종합대책을 내놔서 됐다 이 말인데, 그럼 이제까지 그 전세 다락같이 올라가지고 그 손해봤던 사람들, 이 사람들 이제 이거 시행하면 그 돈은 전부 정부에서 책임지고 그만큼 물어줍니까? 아니, 당할 대로, 매질 할 대로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대책 내놓으면서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김현미 장관이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제는 효과가 날 때까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에 손해보는 건, 그럼 그동안에 국민들이 덮어쓰는 그 부담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무책임한 짓인데다가 지금 내놓는 거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듣보잡이에요. 호텔을 개조하고 상가를 개조한답니다. 그 다음에 네. 빈 공장 건물도 개조한다네. 예? 그 개조하는 동안에 차라리 집이나 짓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주거라는 게 뭐다는 거예요. 주거 의미를, 예? 그냥 방만 만들면 그게 주거입니까? 사람이 우리가 인간답게 살려고 애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세도 좀 더 비싼 전세가 아닌 이유가 뭡니까? 좀 더 나은 집에 살고 싶은 거지. 그렇죠. 이런데 사람 살아가는 거, 이거 주거라는 개념을 여전히 19세기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이걸 보니까 21세기예요. 21세기의 대한민국 국민은, 예? 그래도 선진국에 들어왔다는 대한민국 국민의 21세기적인 주거 형태는 안락하게, 가족들이 편안하게, 예? 여러 가지 편의시설 갖춰가지고 좀 사람 사는 것답게 사는 그런 집을 설령 그게 새 집이라도 그렇게 살려고 원하는 거지. 아니, 공장 한 켠에 그냥 방 만들어 사는 거. 참, 기가 막힐 일이죠. 이 사람들 사고방식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급하겠다는 것들도 지금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2인 가족이든 3인 가족이든 4인 가족이든 가족들이 안락한 그런 공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번에 내놓은 전세 대책은 다 원룸 대책이에요. 또 어디 빈집. 빈집이면 왜 빈집이겠습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빈집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뭐 교통이라든가 주변 주거 환경이라든가 그런 거 해가지고 공급하겠다는 것은 전혀 본질과 동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그 국민들이 전세난 이런 거에서 내가 살고 싶어하는, 살만하다고 생각되는 집에서 살라니까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런 건데, 아니, 호텔을 그러면 주거를 고치면 어떻게 고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거기서는 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난방 시설이 방바닥이라든가 이렇게 들어온 것도 아니고 애들이 있을 경우 거기서 어떻게 살겠어요? 거기에 막 조리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호텔 전셋집을 만들겠다는데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공장이라든가 뭐 상가라든가 이렇게 해서 제공하겠다는데 완전히 무슨 닭장 만들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숙박 시설을 주거 시설로 바꾼다는 자체가 지금 정말로 기발한 아이디어인데. 황당무계한 거예요. 기발한 게 아니라. 아니, 그래서 이제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정말로 이게 기발한 그런 착상인데 그 착상이 도대체 어느 머리에서 나온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참 이런 걸 말하자면 듣보잡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렇게 해놓고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걸 가만 살펴보고, 야, 공실 찾아라. 그 다음에 빈 그 상가 찾아라. 뭐 찾아라가지고, 이제까지 흩어진 거 전부 주워 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호텔을 주거용으로, 또 공장 그 건물을 주거용으로, 뭐든 이거 주거용으로 바꾸고, 원룸 그거를 주거용으로 바꾸면, 그 몇 년 걸려야 되겠습니까? 하루 만에 공사가 끝나나?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또 해가지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거 엄청 쓸죠. 네. 호텔에 가서 딱 살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호텔 거지라게 하고 호거라는 말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조어까지 지금 나왔어요. 이제 11만 4천 가구를 이렇게 해서 2년 동안에 한다는데,
정말로 이 사람들은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거야. 뭐냐면 아무데나 그 공간 만들어주면 거기서 살아 이 말이거든. 예? 아니 대한민국 말이죠. 선진국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좀 인간답게 사는 게 그렇게 배가 아픕니까? 가서 아무데나 장소도 좀 공간 만들어주면 거기서 살지 무슨 잔소리가 많아 이건데 그게 우리의 종합대책이야. 이런데 그것도 그냥 종합대책이 아니라 효과는 언제 나타나느냐 좀 기다려보자 이거지. 예? 기다려보자고.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면은 이 본질적으로 이렇게 전세난이 대란이 생긴 거 임대차 3법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시장의 질서에 맞게 할 것을 정부가 서민들 위한다고 사실은 뭐 서민 위하는 것도 아니에요. 서민들 표를 겨냥해서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걸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고 원위치 시키면 되는 거예요. 과거에도 임대차 3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예. 시장에서 많은 전셋집들이 나오고 서로 거기에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조정이 돼 갔어요. 그런데 국가가 달라들면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라. 정부는 제발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죠. 바로 그래요. 제발 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 좀 월급만 받아먹고 계세요. 이거거든. 국민들 심정이 지금 그래요. 왜냐면 아이디어 제발 좀 내지 말라고. 지금 그 말씀하셨듯이 이 주택시장도 그렇지만 특히 전월세 시장 이런 것은 정말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거기다가 돌덩이 하나 던져버리면 그 파장이 엄청 커진다고. 가만 놔두면 알아서 시장 안에서 시장의 원리대로 따라가지고 지금 잘 돼 왔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뭐가 문제냐면 전세 집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동안은 전세 다 살고 월세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돌덩이를 엄청 큰 바위덩어리 물에 던져 넣어버리니까 전부 놀라가지고 다 어떻게 전세 다 거둬들이고 이렇게 되고 장래가 불투명하고 불안정하니까 대세값을 막 올리고 그 다음에 그렇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가만 놔두면 문제가 없을 거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뒤에 섞어놓고 지금 와서 제 대책은 11만 4천 가구 전세를 새로 만들어 공급하겠다가 대책이 아니고 다시 자기들이 철수하는 거야. 시장은 시장이 알아서 하십시오. 철수하면 문제는 간단한데 이 짓을 안 하잖아요. 나중에 그러면 전세 이런 식으로 11만 4천 가구 해놨다. 이제 나중에 되면 또 전세 남아도록 또 야단이야. 아니 그것에 지금 공급하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없고 서울이 지금 제일 문제인데 네. 서울에는 2, 3천 가구 가지고 어떻게 전세난이 해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더군다나 전세값이 오르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집값이 올라요. 집값이 오르면 또 전세값이 오릅니다.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부로서는 그 제가 볼 때는 왜 이거 정부가 몰라서 옛날에 노무현 때도 하면 이래가지고 엄청스러운 그 주택 파동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뻔히 자기들이 직접 저질러가지고 경험했던 일을 지금도 이렇게 태연하게 하느냐. 제가 볼 때는 단지 이유가 그것뿐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냐. 첫째는 지금 재정이 지금 악화되고 있거든. 세수를 좀 많이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주택만 건드리면 주택값이 뛰어오르면 저절로 세금은 이제 늘어나는 게. 공시지가도 지금 90%까지 올리겠다고 네. 했지 않습니까? 그 세금 걷어들이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 9억이 그게 중소형 주택입니까? 이래가지고 6억으로 했다는데 그것부터가 벌써 9억은 이제 중소형 주택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웬만한 건 다 10억 넘습니다.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전혀 모르는 척하고 문 대통령 어디 별나라에서 달나라에서 살고 있습니까? 이런 짓을 하는 게 또 하나고. 지금 아까 그 고 교수가 지적하셨지만은 뭐예요? 저소득층,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자기들이 아주 위하는 척하면서 말이죠. 이런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 고통은 누구한테 맨 먼저 고통의 파장이 누구한테 제일 먼저 닥치냐면 이 사람들한테 닥치는 거예요. 아주 위하는 척하면서 사실 맨날 저소득층, 가난한 사람들 고통 주는 게 지금 그 문재인 정권, 옛날 노무현 정권의 특징 중에 또 특기 중에 특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온 나라 뒤집어 놓고 자기들은 뒤에 앉아서 즐기겠죠. 세금만 많이 걷어. 그래도 또 선거철 되면 또 우리한테 표 줄 거야. 이러고 앉아있지. 그래서 지금 뭐 SNS라든가 이런 댓글들을 보면은 홍남기, 김현미부터 호텔 전셋집에 가서 살아라. 일본 서민들만 가서 살아라 하지 말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홍남기라든가 부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 전세대라는 그 임대차 3법으로는 관계없다. 또 그렇게 하면서 저금리, 저금리제 때문에 사람들이 돈 이렇게 빌려가지고
그 돈 가지고 더 좋은 집에 가서 전세 달라고 하니까 이런 난리가 났다는 거고 또 하나는 가구 수가 늘어났다는 거죠. 가구 수. 그래갖고 1인 가구가 많으니까 이게 전세난이 됐다는데 아니 임대차 3법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죠. 그 이전도 저금리 아니었습니까? 그 이전 전전부터 이런 가구 수, 1인 가구 또 2인 가구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이제 느닷없이 또 끌어다 붙이네요. 그거를 말이죠.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이 그런 말을 하면 그건 또 모르겠는데 아니 국가 경제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런 짓을 저지르고 저금리는 경제 정책 중에 하나 아닙니까? 자기들이 저금리 정책을 편 거 아닙니까? 펴고 있잖아요, 지금도. 예. 자꾸 내리라고 하는 애 압박을 넣고. 그 핑계대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아니 국민들이 뭐 돈이 남아도는데 그 돈이 남아도는 돈을 그럼 자기들 남아도는 돈을 어떻게 좋은데 생산적인데 그렇게 전환할 수 있도록 그 정책적인 그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게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 아니에요, 홍남기. 그런데 앉아가지고 나도 전세 없어요 이러고 앉아 있으면 해결되는 건지. 홍남기부터가 전세 난민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정말 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공급이 늘어나야 해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근데 공급은 탁 막아놨어요. 재건축 뭐 재개발 이런 것은 정말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막아놓고 그러고는 저 자투리 땅 뭐 자투리 무슨 빈집 있는 걸 모아가지고 무슨 전세 나는 해결한다고 하니까 이건 진짜 본말이 전도된 정도가 아니라 뭐 이런 게 다 있느냐. 어이가 없다고 지금 다 정치권에서도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든가 국민의힘에 또 뭐 안철수 국민당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뭐 이런 분들 정의당까지도 지금 21세기형 쪽방촌 만드는 게 전세 난 대책이냐 이렇게 비난하고 나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같은 시민들이 경험자 아닙니까? 자기들은 별로 사실은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 별로 경험할 기회도 없지. 근데 우리는 경험자인데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공급을 많이 늘리면 돼요. 간단하잖아. 예? 이명박 때 공급 많이 늘리니까 뭐 집값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공급을 늘리면 되는데 공급을 못 늘리도록 그 무슨 재건축하면 재건축 초과 무슨 이익 네, 뭐 환수제 산수제 뭐 이런 식으로 되죠. 발목장 묶어놨죠. 그다음에 집 어떻게 하냐면 집을 보유세를 늘리면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는 낮춰야 되거든. 네. 그래 거래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집 갖고 있지 마. 그 비싼 집 이래놓고는 보유세 엄청 때려놓고 그다음에 팔지도 마. 또 양도소득세를 딱 묶잖아요.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의도가 뻔한 거죠. 뭐냐면 위하는 척 해주면서 자기들은 세금 빼낼 생각밖에 안 하는 거야. 아니면 어떻게 말이죠. 한쪽 구멍을 태워놓으면 한쪽 구멍을 막으면 한쪽 구멍을 태워야 되는데 양쪽 구멍을 다 막는 이런 식의 정책을 펴면서 이게 주택 정책이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책 자체를 실패한 사람한테 그것을 수습할 수 있는 대책을 내오라. 일 그르친 사람한테 대책 내라고 하면 결과는 뻔한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그 전에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과감하게 뜯어 고쳐야 하는데 자기 잘못을 다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인간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정부가 괘씸한 게 그거예요. 자기들이 저질러가지고 그것 때문에 엄청 스레 집값 튀도록 만들고 전세값 엄청나게 부담을 늘려놓고 그건 당신들이 전부 그냥 당신들이 재수 없어서 그렇다고 그냥 그렇게 떠안으세요. 우리는 그냥 정책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지켜봅시다. 지켜보는 동안 올라갈 건 다 오르고 말이지. 일반 가게들이 손해볼 건 다 보고 이래놓고 나는데 나중에 설령 그래서 뭐 한 10년쯤 후에 효과가 나타납니까? 예? 이런 짓을 하면서도 저렇게 뻔뻔하다는 사실이 저 사람들이 과연 이 나라에 정말 분야별로 정책을 맡겨도 될 그런 장관들인지, 예? 문 대통령 뭘 보고 저런 사람들 뽑았는지, 예? 그거 좀 한번 묻고 싶네. 이해가 안 갑니다, 진짜. 예.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실패를 했으면은 대통령 스스로 자기가 실패를 인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럴 때 그래서 개각을 하는 것 아닙니까? 네. 필요하면 경질도 하고. 그런데 그걸 꼭 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 경제 뭐 여러 분야에서 골병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만약에 우리 포기하는 건 모르지만 포기하냐고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계속 유지한다고 생각할 때 대통령이 아무리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라도 시장하고 지금 맞짱 뜨겠다 이러면 이길 수 있습니까? 예? 이래가지고 온통 시장만 혼란을 초래해놓고 난 뒤에는 손 털고 난 뒤에 앉아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이런 무책임한 이런 발상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이 사실은 전적인 책임은 문 대통령이 통감을 해야죠, 자기가. 네, 시청자 여러분, 정부에서 지금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뭐 시장의 반응 싸늘합니다. 일반 국민들 그게 대책이냐? 당신들이 호텔 전셋집에 가서 한번 살아봐라. 이런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효과를 볼 테니까 좀 기다려보자. 기다려보자는 얘기가 한두 번입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기다려보니까 오히려 더 악화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정말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그런 관련 장관들 책임을 물어서 좀 경질이라도 해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현실, 정말 암담하기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